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김준 시사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소상공인 또 생계형 형사범 이런 인물들 포함해서 정치인 기업인 1,219명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실시를 했고요. 네. 역시 가장 주목받았던 건 정치권이죠.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됐습니다. 네. 그 여권에서 사면 복권된 인물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가 돼 있었죠.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도 되고 포함이 됐는데 네. 조윤선 전 수석, 현기현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 이런 인물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 전직 의원들 8명이 복권이 됐거든요. 뭐 대부분이 여권 인사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원유철, 엄영수, 염동열 전 의원 이런 인물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정보경찰들도 많이 포함이 됐거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보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댓글 여론조작 혐의 관여했던 그 조현호 전 경찰청장 이런 인물들도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기업인들도 다수 포함됐죠? 네, 15명 들어갔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그다음에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 이런 인물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특사 횟수가 좀 많을 수 있겠다. 이걸 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광복절 특사가 윤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한 5번째 그 특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임 기간이 2년 3개월이죠.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 3번,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번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선 정부들보다는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겠다. 이걸 하나 짚을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워낙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야권도 많이 포함됐는가라고 해서 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용 전 의원 정도가 포함이 돼 있고 이외에는 나머지는 뭐 경찰이든 뭐 정치인이든 대부분 여권 인사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과정에서 특징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했던 인물들이 또 다수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 또 국정농단 사건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검사 시절에 수사를 했었던 그 사건이었죠. 그렇죠. 의미를 크게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거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였잖아요. 예. 이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대를 하면서 여권 내 분열 양상도 좀 있었고요. 일단 좀 윤 대통령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권 인사들 굉장히 많고 또 윤 대통령이 수사했던 인물들을 다시 풀어주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이런 거 많이 묻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모든 관심이 김경수 전 지사 쪽으로 몰렸다. 이런 점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여권이나 또 국민의힘 취재를 해봤을 때는 이 카드 자체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카드 자체가 야권 분열용이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야권에 이재명 전 대표 외에 새로운 주자를 줘가지고 분열을 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보면 여권 분열이 더 심각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반기를 들고 나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제까지도 그 씁쓸한 뒷맛이랄까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졌는데 네네. 한동훈 대표 어제는 이제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맞아요. 예. 그 한동훈 대표하고 좀 가까운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마무리 짓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게 얻을 거는 다 얻었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이뤄냈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김경수 전 지사를 왜 도와줘? 그러니까 혹시 좌파 진보 진영 인물 아니야? 진짜 전통 진짜 보수 맞아? 이런 의문에 대해서 종식을 시킬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당대회 내내 따라다녔던 뭐 강남 좌파 아니야? 이런 꼬리표들, 의문들 이런 걸 씻어버렸다. 맞아요. 보수 김경률 진영에서? 뭐 회계사를 뭐 등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좌파 아니냐 이런 의식을 다 좀 종식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한동훈 대표랑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이제 여당 내 분열 국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 속에 있는 고유 권한이다. 이건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입장하고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하나 인상적인 걸 얘기를 한 게 대통령실의 그 필요성과 우려에 대해서 동시에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대표는 우려를 전달했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려에 초점을 맞췄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필요성도 있었다. 이런 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의 차이점을 좀 보여주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차별화를 하고 뭐 이런 하루였는데 그런 거군요. 제가 이제 주목한 건 당원들 분위기거든요. 당원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 불만을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의심을 품고 있는 당원들이 꽤 있다라는 건 명확하거든요. 왜냐하면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죠. 그 4월 29일에 영수회담을 하고 나서 그 함성득 그 경기대 그 정치전문대학원장하고 네. 임혁백 교수가 자신들이 영수회담 조율했다라고 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주장들, 물론 이제 대통령실은 다 반박한 내용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그 이재명 전 대표한테 뭐 차기 대선에서 불편한 인물들, 그러니까 뭐 경쟁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은 뭐 인선을 등용을 하지 않겠다 정부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 예, 예. 이게 나왔을 때 그때 탈당하라 이런 식의 국민의힘 당원들의 요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또 한 번 있었던 일이 박영선 전 장관하고 양정철 비서관을 뭐 총리라든가 이런 걸로 기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을 때도 역시 좀 당내에서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연장선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또 풀어줬어? 이런 의구심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또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나저나 김경수 전 지사는 뭐랄까요?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이번 복권 과정에서. 맞아요. 이게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로 좀 많이 생각이 되는 지점들인데 네. 이렇게 여당 내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예, 예. 어제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놨는데 이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잘 고민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지금 유학차 독일에 가 있거든요. 네. 연말쯤에 귀국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제 뭐 기자들끼리 일단 하는 얘기들은 네. 김경수 전 지사 돌아오면 공항에 다 몰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미 이제 대선 주자급이 그렇죠. 된 것이고 그렇죠. 주목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고요. 예. 그 여권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이게 한 대표가 아마도 이 김경수 전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혹은 윤 대통령이랑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한 대표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당 내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랑 붙었을 때 좀 유리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사 대 뭐 소위 말하는 범죄자 이미지 요걸 가지고 대결 구도를 펼치면 좋은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은 복권해주면 안 된다라고 한 거는 향후에 나왔을 때 범죄자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건데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에게도 한동훈 대표가 기회를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있는 거죠.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대선에 나온다고 해도 이재명이라는 막강한 대선 주자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 맞아요. 그 관문이 굉장히 높은 관문 아니에요? 진영 내 관문이? 사실 민주당에서는 아직 이재명 전 대표의 체제가 흔들릴 거다 이런 생각들은 안 하고 있는데 다만 뭐 이런 표현들은 그 친명계 쪽에서도 나오는데 다만 사법 리스크랑 연동되면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또 누가 있지?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 또 김경수 전 지사가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제 사면 복권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역대 모든 대통령의 사면이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다른 정권에 비해서도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역대 보면은 이제 취임 첫 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비 롯데그룹 회장 이제 사면에서 경제인 쪽에 좀 방점을 맞췄고 지난해 신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이제 정치인 사면하고 그해 광복절 이제 지난해 광복절에는 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면 복권하면서 이게 10월 재보궐선거 나가게 셀프 사면 그러니까 셀프는 아니고 사면해 준 거 길을 열어준 거 아니냐 했다가 이제 뭐 참패하면서 또 이제 논란이 많이 벌어졌죠. 예. 그리고 올해 설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거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여기는 국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여기는 재상고에서 이제 그러니까 파기환송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이들이 다 우리 상고 안 할게요라고 포기하자마자 바로 사면해 줬어요. 그래서 이거 약속 사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네. 지금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그렇고 지금 다 조현호 경찰청장도 이명박 정부 때 댓글 여론 공작에서 관여한 인물이고 그 밑에 이제 뭐 보안국장들 해가지고 지금 무더기로 다 사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그러니까 사실 김경수 논란에 묻혀서 그렇지 너무 많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라는 사람들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번에 사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치주의의 형해화다. 특히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잡아놓은 사람을 이렇게 많이 사면하는 게 맞느냐 이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결국은 이제 사면권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차기 대선에서 어떤 헌법 개정 등등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띄는 게 지금 짧게 설명을 네. 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일 취임사 얘기 취임사는 이제 경축사요? 경축사 얘기를 이제 하는데 예. 통일을 위해서 국제 플랫폼을 제안하겠다라는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통일을 위한 국제 플랫폼이란 게 어떤 의미죠?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예, 예. 기사를 읽어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제사회 차원에서 통일 관련 의견 수렴에 착수를 해가지고 국제 연대를 통해서 통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부가 지난달부터 뭐 미국, 일본, 독일, 베트남 이런 나라 8,000명, 9,000명 대상으로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를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분단 관련 경험국들에게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국립 북한 인권센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약간은 인권으로 압박하는 내용 아니냐.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론 조성을 한다라는 건데 글로벌하게. 근데 이게 또 이제 북한에 압박하는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예. 광복절 경축사 뭐 항상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더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죠. 이란 공격 임박.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보복 공격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네, 밤사이에 일단 공격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주요국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당사자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전쟁 상황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들한테 지하 벙커에 식량하고 물 비축해라. 뭐 대비태세도 이미 다 내려놓은 상태고요. 미국은 CIA 보고를 근거로 며칠 안에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수반이 인터뷰를 한 게 제가 딱 들어오기 직전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몇 시간 안에 이란이 보복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격이 몇 번 이어졌는데 하마스가 어제 로켓 발사를 했어요. 네. 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공격을 했고요. 2발을 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발표로는 하나는 바다에 떨어졌고 하나는 영토에 들어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유효한 공격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바로 속보로 나온 내용인데 그 헤즈볼라, 네. 레바논의 무장 정파고 또 이란의 후원을 받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스라엘 북부에 2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했다. 이건 방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여파가 어떤지 확전으로 이어졌는지 요건 지금 확인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니에라는 사람이 암살당한 후에 뭐 이스라엘에 의해서 암살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죠. 암살당한 후에 보복 공격이 있을 거야. 얼마나 이 전쟁의 크기가 클까? 이거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일단 로켓이 이스라엘을 강타했고요. 밤사이에. 이게 어떻게 뭐 확전이 될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내다보세요? 그런데 이제 막 무작정 이란이 확전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다라는 해석이 좀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일단은 그 공격이 있었던 게 암살된 게 지난달 31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오늘까지도 물론 이제 오늘부터 공격이 좀 있긴 했지만 상당한 시간을 줬어요. 2주 정도의 시간을 준 거죠. 그때 분위기로는 하니에라는 제1인자가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름이 그냥 지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올림픽 끝나고 공격할 거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니까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올림픽 끝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임박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다가왔는데 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 너네 때릴 거야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니네가 때리면 우리도 때릴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때릴 거야라고 하고 시간을 상당히 준 상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표면적인 공격으로 그러니까 아주 확전으로 가지 않는 그런 수준의 공격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제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이집트 대통령 카타르 국왕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 카이로에서 15일 날 우리 회의를 해보자. 확전 자제하기 위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제 움직임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슬람 전문가 연결해서 뭐 이야기 나눴을 때 4차 중동 전쟁, 뭐 전면전 이것까지는 안 갈 거다 예상은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좀 복잡한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전면전은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타냐후는 지금 부패 뭐 이런 걸로 좀 기소된 상황이고
여기에서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본인의 지금 극우하고 연정을 하면서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극우가 지금 뭐 이제 굉장히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어서 강력하게 지금 뭐 하마스하고 전쟁도 하고 있는 건데 이란하고 하면은 얼씨구나 좋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란도 고민이 있는 게 하나는 전면전을 할 경우에는 국제사회 제재 그리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이란의 본토 공격을 이제 허용하는 그런 거가 이제 생길 수도 있으니 그것도 좀 자제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에 대통령에 취임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약간 상대적으로 개혁 성향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제하는 것도 있고 12일간 안 했거든요. 지금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게 약간 이스라엘의 묘한 긴장감을 지금 주고 있어요. 지금 다 환자들 지금 지하 병동 벙커로 옮기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초긴장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친다 해놓고 안 침으로써 이스라엘 좀 긴장 상태에 몰아넣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더 큰 선물 보따리를 기다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미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실리를 더 챙기겠다. 하하. 어쨌든 근데 전면전으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란 입장에서는 본인 수도에서 테러가 일어났는데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할 거다. 그게 이스라엘이 될지 본토가 될지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의 해외 공간이 될지 뭐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동 전쟁이 벌써 이번에 혹시 발생하면 5차네요. 4차도 아니고 5차네요. 아무쪼록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TMF 셀러 도산 위기. 피해자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어제 TMF 셀러들 즉 판매자들하고 또 소비자들이 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핵심은 피해 복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좀 판매자들이 많이 좀 주목이 되는 게 판매자들이 집계하기로는 일단 8월까지 현금이 확보가 안 되면은 70여 개 회사가 파산을 할 것이다, 도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집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판매자들이라 함은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서 판매를 했던 그분들, 맞아요. 흔히들 이제 업계 용어로 셀러 이렇게 부르는 분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9월, 10월 연쇄 도산이 이어져 가지고 더 피해를 받는 그런 판매자들이 쭉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부 지원책이 대출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금리가 근데 이게 6% 가깝기 때문에 이걸로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해서 더 다른 대책을 내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판매자들이 원하는 그런 해결책을 내긴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어제 정부 고위 관계자랑 얘기를 해봤는데 TMF 사태에 대한 뭐 4가지 원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소비자 피해는 구제한다. 그래서 이제 환불은 대체로 다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 판매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이런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거는 정부가 나서서 뭐 보상을 해주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대출 지원을 해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까지가 가능한 거지 그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해주고 이럴 수는 없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판매자들이 원하는 그 해결책은 좀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책임 소재 끝까지 묻겠다. 네 번째 원칙은 재발 방지책 마련하겠다. 뭐 이런 건데 핵심은 지금 셀러들. 지금 파산하게 생긴 줄도산하게 생긴 이 셀러들 어떻게 할 건가? 결국은 그거네요, 김준일 평론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요. 난감해요. 어제 이제 채권단이 서울 회생법원에서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한 3주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뭐 회생이냐 파산이냐 합의를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와서 이거를 뭐 좀 구제할 수 있느냐는데 지금 굉장히 어둡고요. 여러모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는데 정부가 저렇게 미온적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대출 해줘봤자 뭐 몇백억 최대는 200억까지 물린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회복을 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식의 이커머스 중에서 동아일보가 조사를 했는데 10개 중에 4군데가 완전 자본 잠식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